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교보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리고 오늘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계속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에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보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1차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5월 2일에 오늘이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요.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주주 및 시장 참여자의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했을 것으로 뭐 기대된다. 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기업의 판단에 의해 뭐 생략이 가능하다. 뭐 등등등.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이드라인 활용이고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 계획에서도 뭐 딱히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뭐 향후에 기업이 뭐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트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향후 계획도 사실 뭐 크게 변화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트도 함께 보시면 이뭐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예전에 2월 26일에 발표되었었던 1차 세미나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뭐 검토 중이다, 뭐 예정 중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반대가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이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었죠.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이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어떠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좀 의아한데, 아무튼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뭐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세제 지원 등 뭐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기업 밸류업도 속도를 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뭐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이 배당락과 겹치면서 배당락과 그리고 실망 매물이 좀 겹치면서 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일 같은 장세는 좀 혼조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 아침장에서는 상당히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침장에선 기업 밸류업 정책 2차 세미나가 오후에 열린다라고 했어가지고 좀 상당한 하락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들어 올리나 싶었지만 이 2차 세미나에서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혼조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면요. 교보증권의 오늘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를 좀 보이고 개인이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 내용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받쳐주는 모양새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